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오늘의 요리 주제는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흔히 이제 감귤류로 보면 오렌지 종류에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세계적으로 많은 발렌시아,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의 네이벌, 우리 한국에 제일 많이 수입되어 오는 오렌지가 네이벌입니다. 좀 달지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의 블러드 오렌지라는 게 있고요. 약간 뻘거스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동양에서는 감귤류로 귤, 껍데기를 까먹는 귤이 만다린이라고 하면서 많이 이제 먹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 등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모히또 같은데 넣어 먹는 이 라임, 레몬 이런 게 있죠. 주로 이것은 이제 향신료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낑깡이라고 부르는 금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가모치라는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아직 책에서만 봤지 보지도 먹지도 못해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레이트 프루츠라고 부르는 자몽이 있죠. 여기 있는 황셰프는 자몽을 먹지 못합니다. 저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데 자몽을 먹으면 면역 억제제 효과가 다 없어지는 특수한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약을 먹는 분들은 자몽을 안 먹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계시니까 항상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왕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시트론, 유자죠, 유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유자차로 먹는 유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대체로 중요한 이 감귤류의 통치입니다. 자, 인간들 중에도 오렌지가 있죠. 우리가 이 80년대 후반에 강남에 이제 부자들이 생겨나고 압구정동, 청담동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야타, 주로 이제 뭐 나이트클럽 앞에서 스포츠카 좋은 차 몰고 나와가지고 여자들 보고 야타 하는 야타족들이 오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게 미국 유학 갔다가 여름 방학 때쯤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클럽 같은 데 가서 실컷 놀면서 여자 꼬시고 인생이 때마초하고 뭐 청평에 가서 모타보트 타고 이렇게 사는 과거 전직 대통령의 아들, 뭐 최순실의 뭐 조카 이런 사람들이 다 오렌지족에 해당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요까지는 뭐 괜찮습니다. 지 돈으로 저거 부모 돈으로 묵고 놀고 사는 거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굉장히 폐가 큰 정치 오렌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오렌지냐? 정치판에서 뺀지르르하게 정치 오렌지족들.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정치 오렌지족은 원생 오렌지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분류한 겁니다. 사전에도 안 나와요. 태어날 때부터 오렌지였다. 자, 그러면 대표적 누굴까요? 남경필이. 자, 부자지간에 엄청난 부자죠. 김세연이. 이 또 부자지간에 엄청난 부자지요. 홍정욱이. 요거는 앞에 원생 오렌지하고는 좀 다른데, 자, 이 부친이 에로 영화까지 출연해서 번 돈으로 하버드 유학을 시켜가 오렌지족 행세를 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유성민이도 자기 아버지부터 부자가 다 완전 오렌지죠. 자, 이제 요런 원생 오렌지하고 다른 후생 오렌지가 있습니다. 원래는 부자가 아니었고, 그런데 결혼을 잘했거나, 뭐 스펙을 좀 키워가지고 오렌지와 유사한 행동을 하고 다니는 후생 오렌지. 그거는 이제 원희룡, 오세훈, 이런 자들이 후생 오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생 오렌지가 있어요. 완전히 새로 태어난 오렌지. 이거는 이준석입니다. 그래서 원생, 후생, 신생 오렌지로 오늘 제가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원생 오렌지에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부자지간에. 장재원이. 근데 이 사람은 오렌지라고 부르려니까 뭔가가 외모나 어떤 이 거칠음에서 앞에 있는 원생들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장재원은 이 원생 오렌지에서 조금 컬러가 달라요. 그래서 빼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보수 바닥에 오렌지들이 원래 많았다. 저 좌파 민주당 계열에는 오렌지가 별로 없어요. 왜? 다 신분이 미천합니다. 아버지가 뭐 고흥에서 농사 짓고
뭐 임실에서 농사 짓고 뭐 다 그런 집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노동자였고, 그래가지고 사회 불만을 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이제 대응을 열심히 해왔다가 권력을 잡은 자들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오렌지 축에 들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이 오렌지족들의 이 정치 사회적 폐해가 뭔가 하면 보수의 근본 가치를 부정을 합니다. 이 보수라는 부분이요, 한국에 잘못 이렇게 전파되어 가지고, 원래 미국의 락 음악이 한국에 와가지고는 대마초로 가버리고 뭐 이상한 장발들, 양놈들이 이 금발로 장발을 하면 좀 멋있지요, 수염 기르고. 근데 한국에 머리가 검은고 키도 작은 놈들이 머리 이렇게 볶아가지고 장발하고 다니면 좀 많이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이 미국의, 영국의 원래 보수의 가치가 뭔지도 모르면서 한국의 오렌지족 정치인들이 보수의 근본 가치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북한하고에 있어서 이 반공이라는 가치라든지 국가보안법이라는 문제라든지 김정은이하고는 교류를 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거를 무시하며 슬그머니 이 좌파들의 통일정책 이런 것도 동조해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보면 이 후생 오렌지 오세훈이가 2032년에 서울 평양 올림픽을 같이 하자 딱 떨어지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겉멋이 많이 들어갔고 굉장히 말만 뺀질하게 하지 실천이나 자기 희생이 별로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자들은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올바름을 추구한다면서 20, 30대나 이런 젊은 사람들 구미에 맞는 말만 실실 하고요. 그 다음에 좌파들이 중요시 여기는 걸 다 찬양합니다. 뭐 5.18 이런 거는 막 무조건 신이에요. 세월호 이런 것도 얘들한테는 신이에요. 그래서 좌파 가치를 상당히 떠받들고 삽니다. 그래서 좌파들한테 욕을 안 먹으려고 하죠. 자, 그리고 좌파 태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좌파들이 뭐 외국인 노동자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뭐 여성운동,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이 좌파 가치를 이렇게 떠받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참으로 희한한 거는 좌파 지향적이면서도 자본, 즉 재벌들하고의 관계는 또 절대로 안 건듭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체로 한국의 원생, 후생, 신생 오렌지들의 특징이다. 그러면 자, 문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제일 심각하냐? 요렇다 하더라도요, 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냐? 오렌지들이 자기만의 이 가치, 정책적 가치, 비전을 갖다가 가지고, 뭐 우리 서포 15조처럼 뭘 만들어내가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이런 거를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오렌지족들이 언제부터 등장했냐? 2005년께부터 노무현 시절부터 야당일 때 오렌지족 행보를 하면서 당시 당 대표이던 박근혜 등에게 상당히 오렌지족 가치를 전파하려고 노력했지요. 근데 태어난 지가 15년이 넘었는데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고 그들만의 공유할 만한 가치도 없고 사회를 개혁하고 보수를 개혁하려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처음부터 허당이었다는 거죠. 자, 결론은 이들은 보수를 스스로 자기 비하시키도록 만들었지 새로운 과감한 개혁을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파의 성역에 대해서는, 즉 우파의 성역인 재벌, 자본에 대해서는 노타치, 좌파의 성역인 뭐 5.18이나 통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타치, 안 건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자들이 단 한 번도 이 한국의 재벌의 정경유착 문제를 갖다가 건드리거나 정경련 해체하라고 하거나, 그리고 국가적 주택 공급 같은 주거 문제나 또 이 통신료 이런 부분들을, 이 공산품 가격을 한국의 독과점들이 담합하고 있다거나, 사교육을 갖다가 이거 좀 없애버려야 된다거나, 노인 요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나 노조를 건드리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훗날 한 100년쯤 지나서 이제 현재 정치가 우리 다 죽고 난 뒤에 이야기될 때 이들 오렌지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 자리매김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역사책은 기회주의적인 회색 빛깔의 박쥐들이다, 이렇게 기록할 것이 틀림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치는 이 패션이나 장식물로 하는 게 아니고 은질이한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잘 만나거나 결혼 잘해가지고 오렌지가 됐을지 몰라도 그들이요, 이 정치를 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처절한 이 자기 혁신, 계획의 끊임없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자들은 이 개혁을 말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실천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경 PD는 정치 그만두고 지금 사업한다고 하잖아요. 돈이 많으니까 정치를 하다가 실패해도 또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정치판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어떤 절박성이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치열하게 나아가는 진지성이 연려될 수밖에 없는 원초적인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옛날 중국 격언에 귤이 해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 해수라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귤이 북쪽으로 가게 돼서 이 추운 지방으로 가면 귤은 탱자처럼 이제 못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급된 이 정치판의 오렌지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탱자였다. 마치겠습니다.